국민의힘 윤석열 탈당을 두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과 또 김문수의 말과 다 네. 달라요. 네. 윤석열은 또 오늘 어제 보던가요? 오늘 보도 보니까 네. 내가 나가는 게 도움이 되면 나가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나가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나가고 싶지 않겠죠. 본인이 나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네. 얘기하는 거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에도 예. 계속해서 마치 자기가 윤석열의 당인 것처럼 네. 국민의힘에 대한 그 의지, 끈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국민의힘의 끈을 유지하고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렸던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당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네. 본인이 현재 앞으로 또 예상되는 여러 가지 검찰 수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 윤석열 1호 당원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박탈하거나 당적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는데 뭐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고를 하고 당을 떠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진정성을 믿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다. 김문수 후보의 대응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반대 여전히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건 뭐 윤석열이 알아서 할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인 것 같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용태 비대위원장대로 어쨌든 권고를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뭐 또 다른 조치를 하겠다. 당원 당규에 따라서 뭐 당적을 박탈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진정성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하고 김문수 후보와 또 윤석열은 그냥 버티기로 가면서 좀 가지 않을까.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된다면 이것도 이제 뭐 가능성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마치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당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꾸며서 윤석열이 잦은 탈당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탈당을 시키거나 탈당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 하다가 기자들 질문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질문 하나 더 받았습니다. 그 질문의 답변이 헌재 8대0 파면 있잖아요.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헌재 8대0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 김정은, 시진핑 같은 공산주의 국가 같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옆에 윤재호 의원이 앉아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급하게 마무리하고 마이크를 뜯었어요. 내려버리고.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헌재 8대0 파면이 공산국가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있는 일이었어요, 그게? 네, 여전히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딱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헌재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의 탄핵과 파면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김문수 후보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할 때 비상기업 직후였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었던 본회장에 앉아 있던 국무위원들 장관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일어났습니다만 김문수 당시 장관은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 후보 자리까지 올랐는데 그 탄핵의 강 파면의 강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한 사과나 사죄의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어제 그 발언과 관련해서도 뭐 8대0 파면 얘기, 뭐 시진핑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김정은 공산주의 국가네요.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대선 후보로서 자격도 명분도 없는 저런 사람이 지금 국민을 향해서 표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노가 다시 한번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을 본인이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지난 3년 동안 당했던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그 고통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그렇죠. 없어요. 정책이나 공약이나 그런 거 철학이 없어요. 단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물고 뜯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 재판관들의 결정 자체의 의미를 예.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이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계속해서 파괴하는 것이고 내란을 지속하려고 하는 생각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진짜. 합니다. 그래서 윤재욱 지금 네. 저 장면 윤재욱은 네네. 일어나잖아요. 네. 더 얘기하려니까 마이크 꺼버려요. 이제 꺼버리고 마이크를 내려버려요. 빨리. 왜냐하면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얘기 보죠. 마이크 네. 끄죠. 내리잖아요. 얘기 못하게. 지금 김문수를 얘기하는데 마이크에 나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또 말실수할까봐.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내려버리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누굽니까? 윤석열과 정강훈이 만든 뭐 그런 그렇게 얘기하죠. 아바타 아닙니까? 네. 정광훈이 키우고 뭐 윤석열이 네. 지지했다든가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 세 사람 거의 비슷해요. 극우 정당을 정강훈과 함께 만들려고 그랬었죠. 했었고, 네. 네. 그랬던 극우 인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불안불안해. 국민의힘이 비판을 받고 지금 네.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맞아요. 보수도 아니고요. 보수를 팔아넘기고 극우로 갔고 그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김문수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홍준표 전 네. 시장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하와이 가더니 네. 여기서보다 더 열심히 해요. 네. 나는 하와이를 왜 갔나 모르겠어. 아니 어차피 그렇게 할 건데 여기서 하지. 하와이는 왜 갔어요? 네. 네가 가래 하와이 하고 자기 그냥 여기서 하지. 네. 근데 김대식 의원을 이제 보내겠다고 네. 국민의힘에서 그러잖아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지 또. 말라고. 네. 못 오게 한다고. 근데 갈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시장이 설득이 여전히 될까요? 하와이에서 페북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서운한 것 같죠. 네. 서운하죠, 사실. 사실상 뭐 뺏겼다고 생각을 그렇게 할까요? 생각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도 아니야. 보이는 큰 손이 막 작동을 한 거지. 그랬죠. 누가 봐도 보여. 네. 아니 한덕수 하려고 그때 밤에 새벽에 보셨잖아요.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입니까? 보이는 손이지 누가 봐도 대놓고. 그런 철저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렇게 것이죠. 생각하죠, 사법 홍준표. 쿠데타도 마찬가지였던.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덕수를 세우고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돼서 만에 하나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았겠습니다만 네. 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결국에는 윤석열 사면하고 뭐 이런 그런 큰 게 그림이 하려고 있었던 것 했겠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 뭐 홍준표 전 시장은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생각할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대놓고 국민을 힘을 향해서 뭐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네, 참 그러고 그러면서 있는데. 그랬잖아요. 30년 네. 전에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 따라갈 걸, 네. 걸 하면서 네. 지금 이게 후회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를 또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과 최근의 언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